안녕하세요. 카메라 영입니다. 오늘은 기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오늘 제 카메라는 겨울 철새들을 보며 호숫길을 걷는 멋진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를 보며 도착한 곳은 예산역입니다. 역을 뒤로 하고 오른쪽으로 20여 미터쯤 올라가면 버스 종류소가 나오는데요. 8시 50분에 농어촌 버스 800번을 탔습니다. 다소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탑승객은 별로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이 무척 평화롭게 보입니다. 약 15분을 달려 내린 곳은 딴산 입구 버스 종류소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버스는 많지 않으니 버스 시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예당호 물러미 수변공원입니다. 입구에는 예당호 느린 호숫길 노선도가 보이는데요. 오늘 트레킹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수변공원에는 생태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형물도 있고요. 의 좋은 형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갈대가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공원 안쪽에 있는 쉼터로 가보았습니다. 물고기 머리 모양을 한 수문입니다. 물고기 눈이 보이시나요? 수문 왼쪽으로 공원을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언덕을 올라오면 출렁다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예당호 물러미 수변공원 모습입니다. 수문 위쪽에는 예당교가 있는데요. 예당교를 걸으면서 맑은 예당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얼음이 얼어있네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물고기가 감싸안고 있는 모양의 건물이 보이는데요. 예당호 수위 관측소입니다. 수위 관측소를 지나면 데크길이 이어지는데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네요. 데크길 끝에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왼쪽 길은 부잔교, 오른쪽 길은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부잔교 인근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이곳에 주차를 하고 호수로 오셔도 됩니다. 부잔교 바로 옆에도 조그만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부잔교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부잔교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부잔교로 내려갔습니다. 부잔교는 예당호 위에 만들어진 140m 길이의 다리인데요. 예당 호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느낌이죠. 얼음 위로 반사되는 햇살이 추위를 녹여주는 듯 합니다. 수채화 같은 부잔교의 모습입니다. 물 위로 이어진 데크길로 걸어갔습니다. 수문에서부터 이어진 느린 호수길입니다. 호수 위로 늘어뜨린 버드나무 가지가 아련해 보입니다. 버드나무 길을 걸어갑니다. 버드나무 사이로 출렁다리가 보이네요. 광장 앞쪽으로 용의 형상이 보이는데요. 전에 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곳 용소에 사는 청년과 황룡이 서로 몸을 기대고 승천하였는데 이후에 예당호가 만들어졌고 이 일대가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출렁다리 앞 광장에는 예산 토산품을 파는 가게와 편의점,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호숫가에는 러브 포토존도 있네요. 예당호 출렁다리 로고 너머로 출렁다리가 그 유용을 나타냅니다. 쌍용이 출렁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입구에는 특이한 문구가 있는데요. 음주자는 출입을 금한다고 하네요. 출렁다리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출렁다리 입구와는 달리 입구 주변이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걷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큰 기둥은 주탑이라고 합니다. 주탑 주변에는 휴식 공간이 있어 호수를 보면서 물멍을 하며 쉴 수가 있습니다. 주탑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었는데요. 계단을 따라 빙글빙글 올라갔습니다. 위쪽에는 전망 쉼터가 있었습니다. 높이는 물에서부터 건물 4층 높이 정도 되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서면 탑 중심으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호수 주변 풍광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걸어온 출렁다리를 내려다 보았는데요. 좀 아찔하죠? 수문에서부터 느린 호수길이 보이네요. 때마침 날아가는 겨울 철새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당호 전경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얼음에 갇혀버린 낚시 좌대도 보입니다. 멈춰있는 고깃배와 얼음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철새들도 많습니다. 주탑 왼쪽으로는 음악 분수대가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야간 불빛 공연이 무척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1, 2월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탑 전망대에서 문화광장 쪽으로 보면 넓게 펼쳐진 예당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탑에서 내려와 출렁이는 다리의 리듬에 맞추어 걷다 보면 어깨춤이 절로 나오죠. 다리가 끝나는 지점에 바로 인공폭포가 있는데요. 이날은 아쉽게도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2019년 4월 6일에 개통되었으며 길이는 402m입니다. 하늘로 곧게 솟은 64m의 주탑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펼쳐진 케이블은 아름다운 자태의 거대한 황새가 길고 하얀 날개를 펼쳐 호수 위를 비상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출렁다리를 지나 본격적으로 느린 호수길로 들어섰습니다. 길은 데크길로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조성된 길이 아늑하게 보이네요.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호수가 평화롭게 다가옵니다. 느린 호수길 옆으로 모노레일이 보입니다. 열차도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악천후가 아니면 사계절 운영한다고 합니다. 모노레일 승차권은 사전 예약은 없으며 당일 현장 발권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수 옆으로 충효정이 보입니다. 충효정에 올라 예당호를 바라보니 가슴이 시원해지네요. 소나무숲 데크길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쉬고 있는 철새들이 보이네요. 친구들끼리 물장구 치며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얼음 위에서 쉬고 있는 철새들도 많습니다. 철새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전망대인데요. 얼음 위에서 쉬고 있었던 철새들이 물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네요. 호수 가운데에서는 한 무리의 새떼들이 군무를 추고 있었습니다. 가창 오리떼 같은데요. 이곳에는 겨울에 많은 철새들이 머물다 간다고 합니다. 호수길을 걷다 보면 호수에 머물고 있는 새들의 소리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수심이 낮은 가장자리에는 어린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버드나무를 따라 수변 데크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출렁다리 반대쪽으로 이어지는 아치형의 다리가 나오는데요. 다리 아래에는 철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호수 위로 조성되어 있어 물 위를 걷는 느낌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호수를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물멍을 하는 느낌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천천히 걷고 있는 여행자들에게서 여유가 느껴지네요. 호숫가를 따라 꼬불꼬불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제법 큰 버드나무가 있는데요. 저수지라기보다는 습지에 가까운 지역이네요. 버드나무에 푸른 잎이 올라오면 더욱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호수 주변으로 조성된 길을 예당호 느린 호수길이라고 부릅니다. 느린 호수길은 출렁다리에서 이곳 생태공원까지 4.7km, 수문에서부터는 7km 거리입니다. 중앙생태공원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들르지 않았고 가까이에 있는 의좋은 형제공원으로 갔습니다. 이곳 예산에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의좋은 형제는 실존 인물로 고려시대에 예산 대흥에 살았던 이성만과 이순 형제의 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살았던 형제는 모두 효심이 지극하여 부모를 잘 섬겨 마음을 다하여 봉양하였으며 한 가지 음식이 생겨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먹지 아니할 정도로 서로를 보살피고 우애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성만 형제의 일화는 예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렸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효행은 물론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새는 황새인데요.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지풀공예 작품입니다. 물고기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독특해 보이죠? 예산에서는 지풀공예 전승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의좋은 형제공원에는 효와 우애의 고장답게 효제비를 비롯한 많은 공덕비가 있습니다. 트레킹을 마치고 공원에서 가까운 카페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담하고 예쁜 카페였는데요. 카페 주인은 친절하게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며 따뜻한 자몽차를 내오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예당호의 차분한 분위기와 함께 마음에 온기를 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 걸었던 예당호 출렁다리와
느린 호숫길은 가족, 친구, 연인끼리 천천히 걸으며 사랑과 힐링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당호 느린 호숫길 트레킹을 보여드렸는데요.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예당호를 효과적으로 즐기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잔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부잔교를 지나 출렁다리를 넘어간 후 문화광장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출렁다리를 걸어 부잔교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되돌아오기 전에 모노레일을 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모노레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출렁다리를 지나 부잔교에 갔다가 다시 출렁다리를 건너 문화광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 다음 느린 호숫길을 따라 소나무 숲을 걸어 충효정까지 걷습니다. 충효정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잠시 쉬었다가 모노레일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모노레일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처럼 수변공원이나 부잔교에서부터 출발하여 출렁다리를 지나 느린 호숫길을 따라 중앙생태공원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각자 상황에 맞게 예당호에서 즐거운 휴식과 힐링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설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제 영상에 공감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